헌정사상 최초 대통령 파면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만든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최근 서점가에는 이 게이트의 근원을 보여주는 책이 출간돼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최태민 씨의 의붓 손자이자 최순실 씨의 의붓 조카인 조용래 씨가 쓴 또 하나의 가족입니다. 저자는 이 책에서 박 전 대통령과 최태민 일가의 미스터리한 관계를 비롯해 아버지 조순재 씨가 녹취록을 남긴 배경 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또 하나의 가족 저자 조용래 씨를 모시고 사상 최악의 국정농단 사태가 왜 일어날 수밖에 없었는지 그의 가족사를 통해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4월 6일) 목요일 정봉주 품격시대 두 번째 이슈 들어가겠습니다. 최태민, 최순실, 박근혜 이 세 사람으로 이어지는 오래되고 질긴 관계의 본질을 누구보다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역시 가족이겠죠. 오늘 어렵게 모신 특별한 손님과 함께 박근혜 게이트의 뿌리를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상근 미디어오늘 기자 계속 자리하고 계시고요. 최태민 의붓 아들인 조순재 씨 장남이자 또 하나의 가족 저자인 조용래 씨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샵 5400으로 다양한 의견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책을 내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한번 들어봐 주시죠. 또 하나의 가족. 네, 그렇습니다. 최태민, 임선희, 그리고 박근혜. 우리 시청자분들이 다 익숙한 표현들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예. 네, 다 아시는 이름이시죠. 예, 다 아는 이름이고. 저 책 보셨어요? 정상 기자님? 아니요,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책 좀 보세요. 나온 지 얼마 안 되지 않았나요? 한 20일 됐습니다. 네. 그럼 20일 전 바로 사보셔야죠. 네. 끝나고 바로 구입해서 사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 사드릴까요? 아니요. 김연아법에 걸릴까봐. 김영란법이요? 아, 책이 얼마예요? 10,000원 조금 넘는 것 같아요. 안 걸리는데, 그럼? 네, 안 걸리네요. 네. 자, 책을 낸, 예를 들어, 이제 우리가 뭐 의붓 아들 손자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네. 일단 조용래 씨가 어떤 분인지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좀 소개 좀 해주시고. 조순재 녹취록을 남기신 조순재 씨의 장남이고요. 예, 조순재 씨는 또 누구죠? 최태민 씨의 의붓 아들이고, 예. 최태민 씨의 5번째 부인으로 알려지신 임선희 할머니의 아들이세요. 예, 그러니까 임선희 할머니께서 예. 아버님 조순재를 다른 데서 낳고 이렇게 그러니까 저희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신 이후에 예. 재가를 가시죠. 재가를 했는데 그 재가한 당사자가 최태민 씨. 네, 그렇습니다. 아하. 그러면 최태민 씨 입장에서는 임순희 씨가 데리고 온 아들인데 네네. 그 아들 조순재 씨에 대해서 좀 애정이 있었나요?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최태민 할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뭐 아주 어렸을 때 예. 저를 꽤 귀여워 주셨던 것 같아요. 예. 네, 그리고 아버지에 대해서는 아버지에 조순재 씨에 대해서는 대해서는. 뭐 아들로서의 애정이라기보다는 예. 필요한 인적 자원 중에 좀 중요한 관계 정도. 그러니까 그 최순실 씨나 그 최태민 씨의 딸들이 어렸을 때 그 시절에 이제 75년도를 중심으로 시작하는 일에 예. 저희 아버지가 이제 일을 하시게 될 수 있는 나이가 30대가 넘어가셨기 때문에 예. 재혼한 거 그러니까 최태민 임순희 씨가 결혼한 건 몇 년도예요? 그거는 75년 이전인가요? 최태민 씨와 임선희 씨의 결혼 예. 50년 6.25 전쟁 무렵이라고 보셔야 될 거예요. 꽤 오래 네, 전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네. 그럼 75년도에 최태민 씨와 박근혜 씨가 관계를 막 가질 무렵에 네네. 아버님 조순재 씨는 꽤 장성한 아들이었네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할머니가 없이 아버지는 혼자 자라셨고요. 사촌 집에서 자라셨고. 임순희 할머니가 아버지를 이렇게 안 케어해 준 키우셨어요. 건 아니었네요. 아버지는 이제 뭐 사촌 집에서 자랐고. 예. 그렇게 커서 이제 아버지 독학하셔서 대학 나오시고. 장성하신 이후에 다시 엄마를 만나게 되죠. 장성한 이후에 네, 그렇습니다. 성장 과정에서 엄마를 네, 못 네. 만났고, 네. 장성한 이후에 엄마를 다시 만났고, 네, 그 그렇습니다. 연도는 언제쯤인지 정확히 기억은 잘 안 나시고. 65년도 무렵으로 알아요. 어머니 아버지가 결혼하실 무렵. 아하. 그 직전 정도. 예. 64년, 65년 그때.
쯤에 이제 만나시게 돼요. 만나고 그때부터 이제 임순희 그러니까 할머니 그러니까 조순재 씨의 어머니하고 같이 생활을 하시는 그런 관계가 됐나요? 어떻게 됐나요? 뭐 처음부터 같이 살았는지는 모르겠는데 예. 저희 어머니가 결혼하신 이후에 이제 아버지가 살던 집과 할머니가 살던 집이 가까웠어요. 아, 그러니까 같이 산 건 아니고 예, 가깝게. 늘 주변에서 이렇게 가까이 살았죠. 예. 그리고 이제 그 기억 나중에 이제 녹취록 보면서 나중에 역사를 다시 추적해 본 거 아니에요? 우리 조영래 그렇습니다. 선생님 입장에서는. 그러면은 최태민 씨와 박근혜 씨가 연을 맺는 게 74년, 75년 무렵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때부터 아버지 그 조순재 씨는 네. 최태민 씨와 일을 같이 도와드렸나요? 그게 이제 정확한 시점을 말씀드리자면은 74년도에 유경수 여사가 서거하시고 서거하시죠. 그 다음 해에 서거 1주기 예. 사진전, 추모 사진전이 열려요. 예. 그 사진전의 실물을 기획하세요. 아, 아버지 조순재 네네, 씨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능력이 좀 있으신가 보죠?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그 이원우 국무부 장관 비서관을 하셨고요. 아하, 정치 쪽에 이렇게 관계를 좀 하고 있었네요, 그러면. 그리고 이제 아버지 30살 때 국회의원 출마하셔갖고 떨어지셨죠. 서대문 갑구로. 오. 그리고 이제 그 전에는 그러면 그 거기 관광 김상현 의원이 있는 그쪽 지역 어딘데요, 거기가? 그 당시에는 김재광 씨가 됐죠. 김재광 씨. 네. 아하. 그럼 아버님 조순재 씨께서 꽤 이렇게 사회 활동에 적극적이시고 예, 정치권에 그렇습니다. 관계 가까이 계셨었고 네네. 직접 30살 때 국회의원 출마까지 하셨었고. 네네. 그럼 꽤 이렇게 기획력이나 활동성이 뛰어났던 분이시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 때문에 저희 할머니의 적극적인 개입 요구에 의해서 아하. 아버지가 이제 그 추모 사진전을 처음 기획을 하세요. 75년도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진을 구하러 이제 외신들 보도 사진을 구하러 이제 미국도 가시고 사진을 많이 모으셔가지고 성황리에 잘 치러요. 예. 그래서 그거에 대한 평가가 좋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본격적으로 구국 선교단부터 시작하는 그 최태민 박근혜의 사업에 예. 시작부터 동참하시게 되는 거죠. 정 기자님. 네. 저는 이 옛날 얘기하면 이제 제가 머리가 좀 안 좋았고 기억을 자꾸만 해야 되니까 네. 잘 저런 걸 머릿속에 잘 안 넣어놓거든요. 근데 저 스토리를 알고 계셨었나요? 뭐 저도 이렇게 비슷한 유형이긴 한데. 예. 네, 근데 되게 그 2016년에 최순실 국정농단 개입 이후에 되게 그 가족사가 굉장히 좀 유명해지면서 예. 또 알려지지 않았던 사실들도 조금씩 알려지고 막 그랬었죠. 처음에는 뭐 유교사 사후에 그 이후로 이제 최태민이 박근혜 씨에게 접근했다 뭐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예. 또 그 이전에 또 박정희 전 대통령과 원래 최태민이 알던 사이였다 뭐 이런 얘기도 들었고 근데 이게 파편화된 기억들이 워낙 그렇죠. 많아가지고 이게 워낙 뭔가 복잡하니까. 네 어떤 실체적인 진실을 파고 들어가기가 좀 쉽지 않더라고요. 예. 지금 이 얘기는 어떤가요? 예. 실체적인 진실에는 어차피 100% 접근이 안 되고요. 예. 사람들이 기억과 뇌리에 남아있는 단편들을 모아서 가장 진실에 근접한 걸 남기자. 예. 그 이유는 역사에 100% 진실이 남지는 않지만 되게 오욕스럽고 부끄러운 과거라고 해서 역사에서 되게 배제시키는데 그런 것들을 남겨놓는 게 후대엔 더 의미가 있지 않냐. 예. 그래서 부끄러운 가족사라고 해도 예. 역사에는 좀 진실이 남았으면 좋겠다라는 신념이 있었어요. 자, 그럼 75년도에 사진전을 기획하고 네. 그때부터 아버지 조순재 씨께서 네네. 최태민 할아버지의 일을 도운 거 아니에요? 75년도에 구국 선교단이 발족을 해요. 구국 선교단이요. 네. 예, 그 각각 동영상 나오는 그 네네네. 구국 그 선교단. 선교단 지금 그림이 나오네요. 예. 구국 선교단 초기에 홍보실장을 맡으셔요. 구국 선교단에. 네. 어허. 그래서 실무를 맡으시고 핵심 역할을 하셨네요, 그러면은. 그렇죠. 그렇게 봐야 되고 이제 77년 무렵에 이제 새마을 봉사단이 또 이제 확대되고 조직들이 늘어날 때 자, 저 구국 선교단의 총재는 누구였었나요? 그 당시에는 최태민 씨였고요. 최태민 씨였고. 박근혜 씨는 명예총재요. 명예총재. 예. 그게 이제 77년도 그 친국 소위 말하는 친국이 예. 있은 이후에 친국이라 하면 문제가 박정희- 되고 자꾸만 제보가 들어오니까 박정희 전 대통령이 최태민 씨를 직접 조사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이후에 상황이 조금 바뀌어요. 예. 박근혜 씨가 전면에 등장해서 총재를 맡으시고 아하. 최태민 씨가 명예총재로 물러나는 재단이 새로 만들어지는데 그게 이제 새마을봉사단.
아, 그때는 사무처장. 구국 선교단에서 77년 새마음 봉사단으로 네네. 넘어가고 네. 최태민 씨는 뒤로 물러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총재가 네, 되는. 그렇습니다. 그때는 이제 사무처장을 하세요. 사무처장. 네. 요직만 이렇게 쭉 그럼 실제 업무를 다 했다고 봐도 되네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죠. 네. 오. 부인하기는 어려워요. 예. 그러면은 그렇게 관계가 있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되나요? 그 다음 스테이지가 박정희 대통령 서거라는 사건이 역사의 흐름을 바꾸죠. 사건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때 이후로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오면서 이게 뭐 그 사이가 안 좋아졌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가족 관계가 돈에 의해서 형성되기도 하고, 가족 관계가 돈에 의해서 해체되기도 하고, 그렇죠.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예. 그렇게 해서 저희 조 씨 집안과 최 씨 집안이 가족 관계로 형성돼 있었고, 또 그 돈의 역할 작용에 의해서 가족 관계가 해체되는 과정. 그게 이제 일반 가정에서도 예. 형제간에 뭐 상속 문제가 나오면 그렇죠. 그 가족이 해체되잖아요. 예, 형제 중에 또 누가 하나가 벼락 부자 돼갖고 대박이 터지면 또 가족이 해체되는 근데 경우가 행복이 있고. 더 집안이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예. 그러니까 돈과 권력이 개입되면 가족 관계가 이렇게 해체 수준을 밟는 것들. 예. 근데 그 이전에 그런 관계에 의해서 가족 관계가 형성되기도 하는 것. 다시 말하면 최태민 씨 일가와 박근혜 씨가 가족 같은 관계가 되는 것. 아하. 이런 게 이제 가족 관계로 이 현상을 한번 키워드를 잡아본 거죠. 타이틀을. 네. 예. 그럼 그 이후에 그 79년도 박정희 대통령 서거 이후의 과정을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대통령 서거 이후에 이제 그 소위 말하는 통치 자금에 예. 대한 이제 문제가 뭐 아버지가 남기신 녹취록을 좀 예민하게 보시는 독자라면, 예. 그러니까 텍스트에 민감하신 분들이라면 그 내용에서 충분히 많은 걸 알 수 있어요. 어허. 근데 이제 구체적이고 명확한 언어를 쓰지 않고 예. 좀 추상적인 단어를 사용하셨던 이유는 제가 조금 짐작을 하죠. 예. 너무 명확하게 얘기할 수 없었던 부분들은 있어요. 위험한 요소들이 있었나요? 뭐 오해의 소지, 좀 더 확대될 소지도 있었고, 아버지가 스스로 좀 뭐 두려웠던 부분도 있었을 거고, 그래서 진정서와 녹취록을 보면 예. 전체 흐름은 사실 책을 다 읽지 않아도 그것만 가지고도 텍스트에 민감하신 분들은 다 파악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내용이죠? 사실은 저도 그걸 기반으로 재구성을 했기 때문에. 예. 근데 이제 기반적인 내용은 그래요. 박근혜 대통령이 인간적으로 가진 문제점, 거짓말에 대한 어떤 인간적으로 할 수 없는 거짓말. 그러니까 거짓말에도 종류는 있고, 예. 차별은 있는, 누구나 거짓말은 하니까요. 그렇죠. 근데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는 거짓말이 그런데 있고. 이제 선의로 가장할 수 없는 거짓말, 또 특별한 위치에 있는 특별한 사람이 하는 거짓말이 보통 사람에게 남기는 상처, 예. 그리고 그런 걸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이제 가지는 비애, 이런 것들 있죠. 그리고 그렇게까지 할 수 없는 거짓말을 할 정도면 5천만 국민 다 속일 수 있지 않냐. 뭔가에 대한 의심이 있었고요. 예. 또 당시에 이제 박 대통령 그 후보 시절에 그걸 하시게 된 이유는 능력에 대한 부분이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딩을 해주는 대로 다 이렇게 자기 소화 능력 없이 그냥 따라다니는. 아, 그럼 그때 최순실 씨가 했던 역할을 지금 최순실 씨가 했던 역할을 아버지 조순실 네, 씨가 그 역할을 했다는 건가요? 그대로 나와요, 텍스트에. 녹취록에 다 나옵니다. 어허. 그러니까 그런 부분, 뭐 예를 들면 또 무책임한 부분들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무슨 일을 추진했다가 잘 못 되거나 예. 뭐 사태가 나빠지면 자기 책임은 피하고 쏙 빠지고 다른 사람들이 책임지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반복된 것들이 아버지가 결국 자기를 모른다고까지 할 때 폭발하셨던 건데 따지고 보면 꼭 모른다고 거짓말했기 때문에 이거를 하신 건 아니에요. 그 당시에 아버지는 많은 의혹을 받으셨어요. 예. 박근혜 씨쯤 되는 사람이 당신을 모른다고 했을 때는 아마 당신이 뭔가 뒤로 좀 배려받은 게 있지 않냐. 자, 그 시기는 이제 뛰어 넘어오는 거예요. 네네. 우리가 네. 이제 79년 통치자금 얘기를 하다가 지금 말씀 뛰어넘었죠. 네. 2007년으로 뛰어넘은 네네, 거라면 네네. 2007년에
이명박 박근혜 대선 경선을 할 때 네네. 이명박 측에서 네. 조순재 씨 모르냐? 그랬더니 모르는 인물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TV로. 네네. 그래서 아버지 조순재 씨가 경악을 해갖고 내가 이 자료를 예, 예. 제공해야 되겠다. 근데 그것만은 아니었어요. 예. 그거에 경악과 분노는 있었는데 아버지가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말하는 소위 아버지의 오래된 친구들까지도 의심했던 문제들이 있어요. 뒤로 무슨 거래가 있었으니까 서로 내락에 있었으니까 그냥 모른다고 해도 넘어가는 거 아니냐는 아하. 그런 의혹에 절망적이셨어요. 이제 그게 직접적인 이유인 것 같아요. 정 기자님 궁금한 거 없어요? 나 한참 재밌게 듣고 있는데. 재밌게 들으려고 나오셨어요? 궁금한 게, 예. 궁금한 게 전혀 없어요? 통치자금 안 궁금해요? 아, 2천억, 통치자금이요? 3천억 기록이 나오는데 그 네. 기록은 저는, 야, 그때 당시 2천억, 3천억이면 사실 그 숫자에 대해서는 정확한 기록이 안 남아있어요. 아버지한테부터. 아버지한테. 아버지가 남겨주신 기록상 제 기억이나 뭐 말씀에 숫자가 없어요. 막대하다, 막대하다. 크다는 정도의 말씀이 있으셨어요. 근데 궁금한 게 70년대 후 중후반에 박근혜 대통령과의 관계를 최태민 씨가 형성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도 돈을 마음껏 주무를 수 있는 관계가 아니었었나요? 70년대에 그 이제 소위 말하는 그 관단 단체 같은 예. 단체들을 운영할 때는 구국봉사단, 한마음봉사단. 뭐 많은 기업들이 후원을 하죠. 예. 그러니까 좋은 마음으로도 하고요. 뭐 권력에 들어둔 뭐 보험도 되고. 그때 뭐 권력이 진짜 하늘을 섰던 권력이었으니까. 뭐 왕조 시대의 권력이니까 예. 지금 시대랑 비교가 안 되겠죠. 그러니까 다 좋은 뜻으로 동참도 했고 또 그럴 만한 명분도 충분히 있는 일이었고. 예. 그러니까 그때도 이미 돈이 불편하거나 없어서 못하는 일은 없었어요. 예. 자, 그리고 그때 돈이 있다가 이제 79년대 박정희 대통령이 서고되면서 그 많은 통치자금이 예. 어디로 흘러들어간 거로 판단이 되세요? 이제 그게 최태민 씨에게 이전되는 과정에 아버지가 하신 말씀으로는 두 가지가 있어요. 예. 한 가지는 직접 개입했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직접 개입이라는 단어와 내 손으로 그랬다라는 두 가지가 있어요. 무슨 말이죠? 직접 개입했다는 최태민 씨가 직접 개입한 아버지가. 거. 아버지가 그 돈이 최태민 씨에게 넘어가는 과정에 직접 개입했다라는 말과 내 손으로 그랬다라는 후회가 돌아가실 무렵에 이제 여러 번. 그럼 그 돈을 이전하는 과정을 직접 아버지 조순재 씨께서 다 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추정해 보면. 그런데 이제 말씀이 그러세요. 직접 했다와 내 손으로 했다라는 게 정말 내가 들어서 손으로 이렇게 옮겨다 줬는지 예. 아니면 누군가 그렇게 하는 과정에 개입을 해서 뭐 세팅을 좀 했던지 어쨌든 뭐 전체적인 흐름을 알고 계셨을 그렇다고 거 아니에요. 보는 거죠. 네. 그리고 직간접적이지만 상당히 주도적인 역할을 했었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돈이 움직여가는 과정을 누구보다도 정확히 알고 있었고. 그렇습니다. 그러고 나다가 언제 사이가 틀어졌나요, 그러면은? 최태민 씨하고. 사실은 이제 사후에 박 대통령 사후에 정수장학회를 맡아달라는 요청이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저희 할머니는 저희 아버지는 그러니까 어머니의 요청을 거절을 못했어요. 최태민 씨가 좋아서가 아니라 예. 어머니의 요청을 거절할 수 없는 그 입장이 있었어요. 예. 상처받은 아버지의 그 상처받은 모성에 대한 부분도 있고, 네, 아픈 기억도 있고. 예. 그래서 이제 정수장학회를 맡아달라는 요청을 아버지가 극구 사양을 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그 시절이 50이 되잖아요. 예. 그 50 시절에는 다들 숨죽이고 이제 한 발 뒤로 물러나고 다 이제 가라앉아 있던 시절이니까. 예. 그때 아버지는 경남기업이라는 회사로 내려가세요. 예. 그래서 거기서 생활을 하시고 그때 이제 정수장학회를 맡으라는 요청을 아버지가 거절하시면서 50이 끝날 무렵에 영남재단으로 가세요. 영남대학. 영남재단. 영남재단. 네. 그 영남재단에 영남투자금융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예. 영남대학교가 1인 주주였어요. 어. 그 회사의 전무를 가서 사실상 조직을 장악하죠. 그럼 그 영남재단이 영남대학을 소유한 건가요? 소유 관계는 뭐 명확하지 않은데 예. 어쨌든 뭐 영남대학교가 그 금융회사를 소유하고 있는 거죠. 아하. 그럼 그때까지도 관계가 좋았던 거 아니에요? 정수장학회를 맡지 않았지만 영남금융에 들어가서 그 영남대학과의 관계를
가지면서 계속 네, 우호적 그렇습니다. 관계를 네. 갖고 있었는데 네, 언제 헤어졌냐는 거예요. 언제? 그 이후에 이제 영남재단의 일을 그만두시고 나서 다시 정수장학회 맡으라는 요청이 또 있으셔요. 예. 이제 그때 아버지가 극구 사양을 하시고 왜 그런지 이유는 모르시고요. 워낙 의욕도 많고 문제도 많은 데여서 하고 싶지 않았고 저희 어머니도 극구 반대하셨고. 예. 근데 그 무렵이 이제 최태민 씨가 이제 건강이 나빠지는 무렵 예. 이렇게 되고 여러 가지 사연이 있었겠죠. 이제 할머니와도 조금씩 멀어지기 시작해요. 네. 최태민 씨가 아니요, 저희 아버지가. 아버지가 아, 그게 이제 80년대 말 90년대 초반쯤 일이네요. 그때부터 어느 한 순간을 계기로 이렇게 무잘라도 자른 게 아니라 예. 천천히 서서히 멀어지는 그런 계기가 과정들이 있어요. 그때 그럼 70년대 후반 80년대에 최순실 씨를 보셨나요? 그럼요. 우리 조영래 선생님께서. 네네네. 최순실 씨가 그때 막 적극적으로 관여해서 일을 막 하고 그랬었어요? 그때부터 관여가 이제 들어오고 직접적인 개입과 일이 이제 주도권이 그로 넘어가는 과정이 천천히 이루어져요. 그런데 이제 그 책에서 이런 표현을 썼단 말이에요. 그 할머니 임순희 씨, 그 다음에 최순실 씨를 공통의 특징을 보면 탐욕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그 자기 욕망 표현에 대한 거침없는 성격들이 있어요. 뭐 세련되진 않지만 예. 굉장히 적극적인 자기 욕망 표출이 있고 예. 또 욕심도 많으시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마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렇게 갔지 않았나 생각을 하죠. 그러면 2007년도에 네. 그럼 그때까지는 이 자료를 갖고 세상에 드러내지 않잖아요. 아버지 조순재 씨께서. 네네. 드러나지 않고 있다가 2007년도에 새누리당 한나라당 경선을 보면서 조순재 씨를 모른다. 그러니까 조순재 씨의 기록을 이명박 측에서는 어느 정도 알고 그게 제가 제일 궁금한 부분이긴 해요. 제보를 미리 했나요, 아버지가? 아버지가 뭐 기자회견도 하고 예. 대화록도 남기고 예. 녹음도 다 하게 해주시고 2007년 이전에요? 2007년도에 2007년도에. 그러니까 네. 자, 두 분이 대화를 하고 있는데 경선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명박, 박근혜 경선하고 있는데 박근혜 당시 후보가 난 모른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걸 보고 충격을 받았고 이명박 캠프로 찾아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찾아갔죠. 그쪽에서도 적극적으로 인터뷰에 응해달라고 요청이 있었고요. 아버지 뭐 찾아서 많이 왔었어요. 지금. 예. 아버지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갈등도 있었고 근데 이제 결정적으로 하시게 되죠. 이제 오래된 아버지 친구들까지 조 사장이 뭐 혹시 좀 뒤로 뭐 배려를 받았을 거다. 이제 그 부분이 좀 문제가 됐어요 결국. 그래서 이제 그때 나온 게 녹취록. 네. 녹취록에 근거한 자료. 진정서가 나왔고. 진정서 나왔고. 네. 그 다음에 그 진정서를 근거해서 지금 또 하나의 가족이라고 하는 책이 완성이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핵심 내용이 뭔가요? 지금까지 이 우리가 한 내용이 다 있을 거고. 이 책을 제가 쓰고선 이 책의 내용에서 단어 하나만 건지고 다 버려라고 한다면 예. 부정부패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수십 년간 켜켜이 쌓인 오래된 부정부패에 예. 우리나라 유일한 가장 오래된 이 부정부패 문제에 이라는 문제 본질에 집중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부정부패가 이 시절에 한번 해결될 기미를 못 찾으면 예. 다음 시대에 또 운명처럼 연결되고 그럴 거라는 거가 제일 큰 주제라고 봐야 돼요. 예. 네. 그러면 이제 궁금한 게, 2007년도에 이명박 캠프 쪽에 관계를 맺고 자료를 다 넘겨줬단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네. 박근혜 대통령 이제 한나라당 책임자로 물러나 있는데 그때 조영래 선생님 어디 계셨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던 날 언제 돌아가셨어요? 12월 19일 2007년도? 네. 그에 돌아가셨네. 대통령 선거가 시작되는 6시에 시작하는데 예. 5시에 돌아갔어요. 새벽? 네. 그래서 저는 아버지 장례 준비를 하기 전에 먼저 투표를 하고 왔어요. 이명박 대통령 찍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유언 같은 거였고, 이명박 씨가 정권을 잡고 대통령이 되면 박근혜의 정치 생명은 단절될 거다라는 믿음을 붙들고. 누가 봐도 그렇게 믿어지는데 왜 손을 안 댔을까요? 그 믿음을 붙들고 돌아가셨는데, 어떤 사연이 있어서 예.
뭐 제가 의혹 제기한 사람은 아니지만 이것도 의혹이니까 제기할 수밖에 없고 아마 그 시절에도 피치 못할 사연이 있고 숨기고 싶은 사정이 있으니까 그렇게 야합한 결과로 정권이 넘어가지 않았냐. 이해가 되세요? 뭐 그런 얘기들이 되게 많았죠. 그러니까 뭐 일종의 뭐 조순재 녹취록이라고 하죠. 예. 근데 뭐 그거를 뭐 MB 그쪽에서 이제 품고 있고 그때 뭐 예. 뭐 나중에 얘기지만 뭐 정두원 의원은 뭐 그게 공개가 되면은 뭐 사람들이 밥도 못 먹을 정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정작 그거를 공개를 하지 않았었잖아요. 근데 예. 왜 공개를 하지 않았죠? 그때 이제 뭐 이명박 캠프에서 그 최태민 문제에 대해서 박근혜에게 제기를 했다면 박근혜 캠프에서는 BBK 문제를 좀 제기를 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래서 사실 그때 아하. 뭔가 딜이 있었던 거 아니냐. 한 방이 있으셔. 근데 그거는 뭐 충분히 예측 가능했던 문제고요. 저는 거의 BBK에 빠져갖고 잘 그런 기억이 안 나. 의혹이 더 합리적이에요. 그러니까 둘이 똥 묻은 개, 겨 묻은 개가 서로 비판하면서 어떻게 할 수 없었던 그 상황. 내용이 BBK인지 뭔지는 모르겠으나 MB도 결정적인 단점이 있으니까 함부로 조순재 녹취록을 공개할 수 없는. 할 수 없었던 거고 그 다음 정권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도 그런 이유가 작용했기 때문이 아니겠냐. 아하.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지금까지 정치인들 중에 누구 한 사람 미안하다고 말한 사람은 못 봤어요. 그러니까 정치 권력을 세워주고 예. 박근혜를 올려서 대통령으로 만들어 주신 분들이 대통령 선거 나와서 지금 또 정권 잡겠다고 저러고 계시고 뭐 염치가 무척 없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지금 정치선에서 누구 한 사람 미안하다, 책임지겠다. 잘못했다는 말이 없다는 것이 박 전 대통령께서 지금 억울하다라는 거에 맞닿아 있어요. 그러니까 왕조 시대의 군주가 행한 통치 행위에 대해서 백성이 비평을 허용하지 않았죠. 똑같은 맥락의 의식 구조를 가졌다고 보면 다 설명이 돼요. 아니, 저는 제가 이제 BBK 문제 때문에 2012년 대통령 선거 있었던 그 해에 1년 동안 감옥에 있다가 대통령 네네. 선거가 끝나고 3, 4일 있다가 이제 제가 출소를 해서 네. 1월 초에 한나라당의 아주 고위 책임자, 장관급 인물하고 식사를 해요. 저하고 개인적인 연이 있어서. 네네. 식사를 하면서 제가 그 얘기를 물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이 됐는데 2007년도 그 구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명박 4대강, 자원외교, 방위산업 이 등등의 문제, 그다음 BBK 문제까지 손을 대겠죠? 언제 이명박 조사를 하고 이명박한테 칼을 낼까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상당히 그러니까 서열 3위 안에 있던 분인데 3, 4, 5위쯤 안에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손 못 댑니다. 왜요? 그러니까 박근혜는 이명박 손 못 댑니다.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자기는 문제 없나요? 그러니까 그게 정치적 이해, 예. 정치공학적 계산값 그렇게 작용하는 정치가 문제인 거죠. 전 그래서 그게 2012년 대선 치를 때 국정원 대선 댓글 게임에 같이 관여한 것 때문에 이게 같이 묶여 있나? 나중에 지나고 봤더니 이 최태민 스토리였던 거더라고요. 뭐 꼭 이거 하나냐 그것도 모르겠어요. 뭐 의심스럽기로 따져서 의심을 하자면 한이 없죠. 근데 이제 이건 드러난 문제고 드러나지 않은 문제는 밝혀질 것이냐. 제가 이 정도의 의혹을 가진다면 예. 뭐 이 방송을 보는 시청자는 더 의혹이 크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렇게 이미 40년 전부터 밝혀질 듯 하면서 덮이고 여기까지 왔는데. 네, 그렇습니다. 지금 심정은 어떠세요? 이제 탄핵 예측도 못 하셨잖아요. 탄핵 예측 못했어요. 감옥 갈 것도 예측 못 하셨잖아요. 못했어요. 마르고 닳도록 대통령하고 정권 계속 갈 줄 알았잖아요. 어느 수준에서 봉합될 줄 알았어요. 넘어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예기치 않은 상황이 터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거예요. 예. 탄핵이 10번 된다고 하고, 뭐, 대통령이 뭐 구속을 10명이 돼도 부정부패 문제가 해결되냐? 해결할 수 있냐? 그러니까 배가 고프면 밥을 먹어야 되고, 예. 배가 부르게 밥을 먹으면 살이 안 빠지는데, 뭐 다이어트 책 뭐 100권 본다고 해서 살 빠지냐는 거죠. 그러니까 부정부패를 안 하려면 돈을 안 주고 안 받아야 되는데, 예. 그 의지가 없다면 탄핵 사태와 무관한 거죠. 예.
돌발 주문이 책하고는 무관하겠지만 네네. 지금 한간에 이제 몇몇 기자들 몇몇 정치인들이 최순실 씨가 은닉해 놨을 것으로 추정되는 네네. 해외 재산을 찾는다 그러면서 막 돌아다녀요. 제가 그래서 안민석 의원님하고 이제 얘기를 해봤는데, 예. 이분이 국회의원 4선이신데, 예. 뭐 미국 가서 뭐 찾으러 다니시고, 예. 독일을 몇 번씩 가시고, 예. 우리나라 국회의원 중에 부정부패 뿌려뽑겠다고 나선 분이 한 분밖에 안 계시나. 더 언론이 치열하게 투쟁해야 되는 부분이 이 부분 아니냐. 예. 그래서 국회와 언론이 예. 부정부패 문제에 좀 집중해 준다면 예. 이게 계기가 돼서 사회가 바뀔 수 있다. 만약에 최순실 씨가 막대한 재산을 갖고 있다면 그것이 부정하게 축제된 그 돈이라고 보시는 거죠. 당연한 거죠. 그리고 해외 돈이 막대한 돈이 있다고 확신하시는 거예요? 확신은 못 하겠어요. 상당한 뭐 추정은 하지만 제가 본 것도 아닌데 예. 제가 뭐 확신은 못 하죠. 책을 쓰면서 아버님 녹취록을 보면서 그 과정에서는 충분한 근거가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적 증거가 없는데 뭐 말을 아니 함부로 그러니까 재산은 만약에 있다면 국내에 있습니까? 해외에 있습니까? 뭐 다 있지 않겠습니까? 국내에도 있고 해외에도 있고 그중에 반만 우리 줬으면 좋겠네. 돈이 많아서 불행했던 제 할머니. 예. 저는 할머니 돌아가시는 것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돈이 없었던 할머니라면 손자가 임종을 지키는 평화로운 죽음을 맞았겠는데 돈이 그 많아서 돈 때문에 가족은 해체됐다. 그렇죠. 네. 지금 어디 살고 계세요? 서울에 살고 있습니다. 서울에 사업도 서울에서 아니요, 전 뭐 회사를 요새 퇴사했어요. 퇴사하시고. 홍콩에서 근무하다가 예. 증권사 근무하다가 퇴사했습니다. 예. 그래서 좀 더 부정부패와 사회 문제에 대한 책을 좀 더 치열하게 한번 써봐야겠다. 그런 생각으로 다음 거 쓰고 있습니다. 예.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됐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지금도 계속 혐의를 부인하는데, 네네네. 아까 처음 시작할 때 거짓말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거짓말이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거짓말은 사실 양심범이에요. 예. 확신범이죠, 확신범, 일종의. 양심에 꺼리낌은 없다는 얘기니까. 어허. 이런 면에서 볼 수도 있어요. 맥락이 좀 다르지만, 대통령을 세워드린 집권 여당 출신의 정치인들이 아무도 미안하다 그러지 않고, 예. 지금 정치에서 또 선거에 나오잖아요. 예. 차라리 아직까지 박사모 진박으로 남아 계신 정치인들이 더 양심적인 분들이세요. 최소한 기회주의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와서 박근혜 대통령을 많은 비난을 했어요. 예. 자기들이 세워놓고도 자기들이 비난을 했어요. 근데 그분들은 초재류관이니까 어떤 면에서는 뭐 그런 면도. 정 기자님 궁금한 거 없어요? 궁금한 게 뭔가 있을 것 같아. 벼랑안에. 사실 이게 뭐 개인적인 함이긴 한데 아직 뭐 지금 뭐 공개된 녹취록에 대한 부분들은 있는 거잖아요. 근데 네네. 뭐 사실 그때 뭐 언론인 두 분과 인터뷰를 했다는데 그때 녹취를 끄고 나서 했던 얘기들이 훨씬 더 그 듣는 충격적이다. 사람들에게 충격적이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근데 그게 사실은 정동원 의원님하고도 이제 전 의원님하고도 얘기를 해봤는데 부인하세요. 그러니까 녹취를 끄고 한 녹취가 따로 있지는 않다라고 하셨고. 정도원 의원도 녹취를 하신 분인가요? 아니요. 언론인 두 분이 하셨어요. 그 중에 한 분은 아버지 친구셨고. 예. 근데 이제 그 친구분도 뭐 물론 뭐 아버지를 잘 모른다고 부인을 하셨죠. 그러니까 다 부인당하는 슬픔은 뭐 아버지는 가지고 계셨어요. 근데 이제 아까 그 기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으로 이제 돌아가서 보면 조금 더 많이 슬픈 거죠. 네. 임선희 씨, 즉 할머니가 국정농단의 몸통이다 이런 표현도 쓰셨단 말이에요. 네네 그렇습니다. 어떤 의미죠? 할머니 임선희가 안 계셨더라면 예. 최 씨 일가가 가족으로 구성되거나 유지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으로서의 결속력, 카리스마, 뭐 장악력, 예. 뭐 추진력 이런 것들로 해서 할머니 임선희가 중심이 돼서 집안이 유지가 돼요. 최 씨 일가가. 그것을 아까 이제 탐욕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또 썼었고. 네네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최소한 국민에게 미안함을 좀 아셔야 되죠. 이게, 너무 염치가 없으세요. 못 알지 않을까? 미안함을 한마디 해줘야 되는데, 예.
그 염치라는 거에 그 치자가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그 한자로 귀자에 마음심자를 붙여서 쓰거든요. 그러니까 귀에 들리는 소리가 마음에 닿지 않으시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염치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염치가 없으면 처벌을 받아야 되나요? 처벌의 문제가 아니고 역사 기록에 잘 남겨놓으면 예. 뭐 이제 뭐 영화 드라마도 나올 거고 역사가 이거를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남겨놓는 것, 예. 최대한 진실에 가까운 것을 남기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그래서 우리 조영래 선생님은 또 하나의 가족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역사의 기록으로 남기겠다.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태민,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전체 농단 사태의 원초가 되었던 그 역사의 기록을 남기신 또 하나의 가족, 기록한 조영래 선생님 모시고 말씀 나눠봤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조사가 시작됐고 김기춘, 조윤선에 대한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모두 부인으로 일관하는 전략을 세운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 헌재의 파면 결정, 그리고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박근혜 전 대통령은 3단계 검증 과정을 하나도 빠져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검증을 담당한 사람들은 모두 자신의 직권하에서 자신이 임명했던 사람들입니다. 증거에 기초한 심리는 차치하고서라도 스스로 임명했던 사람들이 박 전 대통령에게 누명을 씌워야 할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점을 받아들일 국민들은 거의 없습니다. 혐의를 벗고 감옥에서 나오고 싶은 인간의 심정이야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자연인 박근혜, 김기춘, 조윤선, 이전에 국가 최고 책임자의 위치에서 국정을 담당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시간 동안 고통을 받았던 국민들, 나라가 이 모양으로 침몰하고 있는 상황을 만들었던 것에 대해 솔직한 심정으로 사과하는 모습을 보고 싶은 것은 결코 무리일 것인가 하는 심정입니다. 4월 6일 목요일 정봉주의 품격시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른다고까지 할 때 폭발하셨던 건데 따지고 보면 꼭 모른다고 거짓말했기 때문에 이거를 하신 건 아니에요. 그 당시에 아버지는 많은 의혹을 받으셨어요. 예. 박근혜 씨쯤 되는 사람이 당신을 모른다고 했을 때는 아마 당신이 뭔가 뒤로 좀 배려받은 게 있지 않냐. 자, 그 시기는 이제 뛰어 넘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79년 통치자금 얘기를 하다가 지금 말씀 뛰어넘었죠. 네. 2007년으로 뛰어넘은 거라면 2007년에 이명박 박근혜 대선 경선을 할 때 이명박 측에서 조순재 씨 모르냐? 그랬더니 모르는 인물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TV로. 그래서 아버지 조순재 씨가 경악을 해갖고 내가 이 자료를 제공해야 되겠다. 근데 그것만은 아니었어요. 그거에 경악과 분노는 있었는데 아버지가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말하는 소위 아버지의 오래된 친구들까지도 의심했던 문제들이 있어요. 뒤로 무슨 거래가 있었으니까 서로 내락에 있었으니까 그냥 모른다고 해도 넘어가는 거 아니냐는 그런 의혹에 절망적이셨어요. 이제 그게 직접적인 이유인 것 같아요. 정 기자님 궁금한 거 없어요? 나 한참 재밌게 듣고 있는데. 재밌게 들으려고 나오셨어요? 궁금한 게 전혀 없어요? 통치자금 안 궁금해요? 2천억, 3천억 기록이 나오는데 그 기록은 저는 그때 당시 2천억, 3천억이면 사실 그 숫자에 대해서는 정확한 기록이 안 남아있어요. 아버지한테부터. 아버지한테. 아버지가 남겨주신 기록상 제 기억이나 뭐 말씀에 숫자가 없어요. 막대하다. 크다는 정도의 말씀이 있으셨어요. 근데 궁금한 게 70년대 후 중후반에 박근혜 대통령과의 관계를 최태민 씨가 형성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도 돈을 마음껏 주무를 수 있는 관계가 아니었었나요? 70년대에 그 이제 소위 말하는 그 관변 단체 같은 단체들을 운영할 때는 구국봉사단, 한마음봉사단 뭐 많은 기업들이 후원을 하죠. 그러니까 좋은 마음으로도 하고요. 뭐 권력에 들어둔 뭐 보험도 되고. 그때 뭐 권력이 진짜 하늘을 썼던 권력이었으니까. 뭐 왕조 시대의 권력이니까 지금 시대랑 비교가 안 되겠죠. 그러니까 다 좋은 뜻으로 동참도 했고 또 그럴 만한 명분도 충분히 있는 일이었고. 그러니까 그때도 이미 돈이 불편하거나 없어서 못하는 일은 없었어요. 자, 그리고 그때 돈이 있다가 이제 79년대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되면서 그 많은 통치 자금이 네. 어디로 흘러들어간 거로 판단이 되세요? 이제 그게 최태민 씨에게 이전되는 과정에 아버지가 하신 말씀으로는 두 가지가 있어요. 예. 한 가지는 직접 개입했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직접 개입이라는 단어와 내 손으로 그랬다라는 두 가지가 있어요. 무슨 말이죠? 직접 개입했다는 건 최태민 씨가 직접 개입한 아버지가 그 돈이 최태민 씨에게 넘어가는 과정에 직접 개입했다라는 말과 내 손으로 그랬다라는 후회가 돌아가실 무렵에 이제 여러 번. 그럼 그 돈을 이전하는 과정을 직접 아버지 조순재 씨께서 다 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말씀을 추정해 보면. 그런데 이제 말씀이 그러세요. 직접 했다와 내 손으로 했다라는 게 정말 내가 들어서 손으로 이렇게 옮겨다 줬는지, 예. 아니면 누군가 그렇게 하는 과정에 개입을 해서 뭐 세팅을 좀 했던지. 어쨌든 뭐 전체적인 흐름은 알고 계셨을 거 아니에요. 거죠, 네. 그리고 직간접적이지만 상당히 주도적인 역할을 했어요. 사진을 많이 모으셔가지고 성황리에 잘 치러요. 예. 그래서 그거에 대한 평가가 좋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본격적으로 구국 선교단부터 시작하는 그 최태민 박근혜의 사업에 예. 시작부터 동참하시게 되는 거죠. 정 기자님. 네. 저는 이 옛날 얘기하면 이제 제가 머리가 좀 안 좋았고 기억을 자꾸만 해야 되니까 네. 잘 저런 걸 머릿속에 잘 안 넣어놓거든요. 네. 근데 저 스토리를 알고 계셨었나요? 뭐 저도 이렇게 비슷한 유형이긴 한데. 예. 네, 근데 되게 그 2016년에 최순실 국정농단 개입 이후에 되게 그 가족사가 굉장히 좀 유명해지면서 예. 또 알려지지 않았던 사실들도 조금씩 알려지고 막 그랬었죠. 처음에는 뭐 유교사 사후에 그 이후로 이제 최태민이 박근혜 씨에게 접근했다 뭐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예. 또 그 이전에 또 박정희 전 대통령과 원래 최태민이 알던 사이였다 뭐 이런 얘기도 들었고 근데 이게 파편화된 기억들이 워낙 그렇죠. 많아가지고 이게 워낙 뭔가 복잡하니까. 네 어떤 실체적인 진실을 파고 들어가기가 좀 쉽지 않더라고요. 예. 지금 이 얘기는 어떤가요? 예. 실체적인 진실에는 어차피 100% 접근이 안 되고요. 예. 사람들이 기억과 뇌리에 남아있는 단편들을 모아서 가장 진실에 근접한 걸 남기자. 예. 그 이유는 역사에 100% 진실이 남지는 않지만 되게 오욕스럽고 부끄러운 과거라고 해서 역사에서 되게 배제시키는데 그런 것들을 남겨놓는 게 후대엔 더 의미가 있지 않냐. 예. 그래서 부끄러운 가족사라고 해도 예. 역사에는 좀 진실이 남았으면 좋겠다라는 신념이 있었어요. 자, 그럼 75년도에 사진전을 기억하고 네. 그때부터 아버지 조순재 씨께서 네네. 최태민 할아버지의 일을 도운 거 아니에요? 75년도에 구국 선교단이 발족을 해요. 구국 선교단이요. 네. 예, 그 각각 동영상 나오는 그 네네네. 구국 그 선교단. 선교단 지금 그림이 나오네요. 예. 구국 선교단 초기에 홍보실장을 맡으셔요. 구국 선교단에. 네. 어허. 그래서 실무를 맡으시고. 핵심 역할을 하셨네요, 그러면은. 그렇죠. 그렇게 봐야 되고 이제 77년 무렵에 이제 새마을 봉사단이 또 확대되고 조직들이 늘어날 때. 자, 저 구국 선교단의 총재는 누구였었나요? 그 당시에는 최태민 씨였고요. 최태민 씨였고. 박근혜 씨는 명예총재요. 명예총재. 예. 그게 이제 77년도 그 친국, 소위 말하는 친국이 예. 있은 이후에 친국이라 하면 문제가 박정희- 되고 자꾸만 제보가 들어오니까 박정희 전 대통령이 최태민 씨를 직접 조사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이후에 상황이 조금 바뀌어요. 예. 박근혜 씨가 전면에 등장해서 총재를 맡으시고 아하. 최태민 씨가 명예총재로 물러나는 재단이 새로 만들어지는데 그게 이제 새마을봉사단. 아. 그때는 사무처장. 구국 선교단에서 77년 새마음 봉사단으로 네네. 넘어가고 네. 최태민 씨는 뒤로 물러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총재가 돼요. 네, 그렇습니다. 그때는 이제 사무처장을 하세요. 사무처장. 네. 요직만 이렇게 쭉 그럼 실제 업무를 다 했다고 봐도 되네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죠. 네. 오. 부인하기는 어려워요. 예. 그러면은 그렇게 관계가 있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되나요? 그 다음 스테이지가 박정희 대통령 서거. 서거라는 사건이 역사의 흐름을 바꾸죠. 사건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때 이후로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오면서 이게
헌정 사상 최초 대통령 파면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만든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최근 서점가에는 이 게이트의 근원을 보여주는 책이 출간돼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최태민 씨의 의붓 손자이자 최순실 씨의 의붓 조카인 조용래 씨가 쓴 또 하나의 가족입니다. 저자는 이 책에서 박 전 대통령과 최태민 일가의 미스터리한 관계를 비롯해 아버지 조순재 씨가 녹취록을 남긴 배경 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또 하나의 가족 저자 조용래 씨를 모시고 사상 최악의 국정농단 사태가 왜 일어날 수밖에 없었는지 그의 가족사를 통해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4월 6일) 목요일 정봉주 품격시대 두 번째 이슈 들어가겠습니다. 최태민, 최순실, 박근혜 이 세 사람으로 이어지는 오래되고 질긴 관계의 본질을 누구보다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역시 가족이겠죠. 오늘 어렵게 모신 특별한 손님과 함께 박근혜 게이트의 뿌리를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상근 미디어 오늘 기자 계속 자리하고 계시고요. 최태민 의붓 아들인 조순재 씨 장남이자 또 하나의 가족 저자인 조용래 씨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샵 5400으로 다양한 의견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책을 내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한번 들어봐 주시죠. 또 하나의 가족. 네, 그렇습니다. 최태민, 임선희, 그리고 박근혜. 우리 시청자분들이 다 익숙한 표현들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예. 네, 다 아시는 이름이시죠. 예, 다 아는 이름이고. 저 책 보셨어요? 정상 기자님? 아니요,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책 좀 보세요. 나온 지 얼마 안 되지 않았나요? 한 20일 됐습니다. 네. 그럼 20년 바로 사보셔야죠. 네. 끝나고 바로 구입해서 사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 사드릴까요? 아니요. 김연아법에 걸릴까봐. 김영란법이요? 책이 얼마예요? 습니다 10,000원 조금 넘는 것 같아요. 안 걸리는데, 그럼? 네, 안 걸리네요. 네. 자, 책을 낸, 예를 들어, 이제 우리가 뭐 의붓아들 손자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네. 일단 조용래 씨가 어떤 분인지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좀 소개 좀 저는 해주시고. 조순재 녹취록을 남기신 조순재 씨의 장남이고요. 예, 조순재 씨는 또 누구죠? 최태민 씨의 의붓 아들이고, 예. 최태민 씨의 5번째 부인으로 알려지신 임선희 할머니의 이제 할머니의 아들이세요. 예, 그러니까 임선희 할머니께서 예. 아버님 조순재를 다른 데서 낳고 그러니까 저희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신 이후에 예. 재가를 가시죠. 재가를 했는데 그 재가한 당사자가 최태민 씨. 네, 그렇습니다. 아하. 그러면 최태민 씨 입장에서는 임순희 씨가 데리고 온 아들인데 네네. 그 아들 조순재 씨에 대해서 좀 애정이 있었나요?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최태민 할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뭐 아주 어렸을 때 예. 저를 꽤 귀여워 주셨던 것 같아요. 예. 네, 그리고 아버지에 대해서는 아버지에 조순재 씨에 대해서는 대해서는. 뭐 아들로서의 애정이라기보다는 예. 필요한 인적 자원. 그 사이가 안 좋아졌다 그런데 이렇게. 가족 관계가 돈에 의해서 형성되기도 하고, 가족 관계가 돈에 의해서 해체되기도 하고, 그렇죠.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예. 그렇게 해서 저희 조씨 집안과 최씨 집안이 가족 관계로 형성돼 있었고, 또 그 돈의 역할 작용에 의해서 가족 관계가 해체되는 과정. 그게 이제 일반 가정에서도 예. 형제간에 뭐 상속 문제가 나오면 그렇죠. 그 가족이 해체되잖아요. 예, 형제 중에 또 누가 하나가 벼락 부자 돼갖고 대박이 터지면 또 가족이 해체되는 근데 경우가 행복이 있고. 더 집안이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예. 그 돈과 권력이 개입되면 가족 관계가 이렇게 해체 수준을 밟는 것들. 예. 근데 그 이전에 그런 관계에 의해서 가족 관계가 형성되기도 하는 것. 다시 말하면 최태민 씨 일가와 박근혜 씨가 가족 같은 관계가 되는 것. 아하. 이런 게 이제 가족 관계로 이 현상을 한번 키워드를 잡아본 거죠. 타이틀을. 예. 네. 그럼 그 이후에 그 79년도 박정희 대통령 서거 이후의 과정을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대통령 서거 이후에 이제 그 소위 말하는 통치 자금에 예. 대한 이제 문제가 뭐 아버지가 남기신 녹취록을 좀 예민하게 보시는 독자라면 예. 그러니까 텍스트에 민감하신 분들이라면 그 내용에서 충분히 많은 걸 알 수 있어요. 어허. 근데 이제 구체적이고 명확한 언어를 쓰지 않고 예. 좀 추상적인 단어를 사용하셨던 이유는 제가 조금 짐작을 하죠. 예.
너무 명확하게 얘기할 수 없었던 부분들은 있어요. 위험한 요소들이 있었나요? 뭐 오해 소지 좀 더 확대될 소지도 있었고 아버지가 스스로 좀 뭐 두려웠던 부분도 있었을 거고 그래서 진정서와 녹취록을 보면 예. 전체 흐름은 사실 책을 다 읽지 않아도 그것만 가지고도 텍스트에 민감하신 분들은 다 파악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내용이죠? 사실은 저도 그걸 기반으로 재구성을 했기 때문에 예. 근데 이제 기반적인 내용은 그래요. 박근혜 대통령이 인간적으로 가진 문제점, 뭐 거짓말에 대한 어떤 인간적으로 할 수 없는 거짓말. 그러니까 거짓말에도 종류는 있고 예. 차별은 있는 누구나 거짓말은 하니까요. 그렇죠. 근데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는 거짓말이 그런데 있고. 이제 선의로 가장할 수 없는 거짓말, 또 특별한 위치에 있는 특별한 사람이 하는 거짓말이 보통 사람에게 남기는 상처, 예. 그리고 그런 걸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이제 가지는 비애, 이런 것들 있죠. 그리고 그렇게까지 할 수 없는 거짓말을 할 정도면 5천만 국민 다 속일 수 있지 않냐, 그런 거에 대한 의심이 있었고요. 예. 또 당시에 이제 박 대통령 그 후보 시절에 그걸 하시게 된 이유는 능력에 대한 부분이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아버지가 말씀 어딩을 해주는 대로 다 이렇게 자기 소화 능력 없이 그냥 따라다니는. 아, 그럼 그때 최순실 씨가 했던 역할을 지금 최순실 씨가 했던 역할을 아버지 조순실 네, 씨가 그 역할을 했다는 건가요? 그대로 나와요, 텍스트에. 녹취록에 다 나옵니다. 오호. 그러니까 그런 부분, 뭐 예를 들면 또 무책임한 부분들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무슨 일을 추진했다가 잘 못 되거나 예. 뭐 사태가 나빠지면 자기 책임은 피하고 쏙 빠지고 다른 사람들이 책임지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반복된 것들이 아버지가 결국 자기 중에 좀 중요한 관계 정도. 그러니까 그 최순실 씨나 그 최태민 씨의 딸들이 어렸을 때 그 시절에 이제 75년도를 중심으로 시작하는 그 일에 예. 저희 아버지가 이제 일을 하시게 될 수 있는 나이가 30대가 넘어가셨기 때문에 예. 재혼한 거 그러니까 최태민 임순 씨가 그 결혼한 건 몇 년도예요? 그거는 75년 이전인가요? 최태민 씨와 임선희 씨의 경우 예. 50년 아, 6.25 전쟁 무렵이라고 보셔야 될 거예요. 아, 꽤 오래 네, 전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네. 오. 그럼 75년도에 최태민 씨와 박근혜 씨가 관계를 막 가질 무렵에 네네. 아버님 조순재 씨는 꽤 장성한 아들이었네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할머니가 없이 아버지는 혼자 자라셨고요. 사촌 집에서 자라셨고. 아, 임순희 할머니가 아버지를 이렇게 안 케어해 준 건 키우셨어요. 아니었네요. 아버지는 이제 뭐 사촌 집에서 자랐고. 예. 그렇게 커서 이제 아버지 독학하셔서 대학 나오시고 장성하신 이후에 다시 엄마를 만나게 되죠. 장성한 이후에 네, 그렇습니다. 성장 과정에서 엄마를 네, 못 네. 만났고, 네. 어허. 장성한 이후에 엄마를 다시 만났고, 네, 그 그렇습니다. 연도는 언제쯤인지 정확히 기억은 잘 안 나시고. 65년도 무렵으로 알아요. 어머니 아버지가 이제 결혼하실 무렵. 아하. 그 직전 정도. 예. 64년 뭐 65년 그때. 쯤에 이제 만나시게 돼요. 만나고 그때부터 이제 임순희 그러니까 할머니 그러니까 네. 조순재 씨의 어머니하고 같이 생활을 하시는 그런 관계가 됐나요? 어떻게 됐나요? 뭐 처음부터 같이 살았는지는 모르겠는데 예. 그 아버지 저희 어머니가 결혼하신 이후에 이제 아버지가 살던 집과 할머니가 살던 집이 가까웠어요. 아, 그러니까 같이 산 건 아니고 예, 가깝게. 늘 주변에서 이렇게 가까이 살았죠. 예. 그리고 이제 그 기억 나중에 이제 녹취록 보면서 나중에 역사를 다시 추적해 본 거 아니에요? 우리 조영래 네, 선생님 그렇습니다. 입장에서는. 그러면은 최태민 씨와 박근혜 씨가 연을 맺는 게 74년, 75년 무렵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때부터 아버지 그 조순재 씨는 네. 최태민 씨와 일을 같이 도와드렸나요? 그게 이제 정확한 시점을 말씀드리자면은 74년도에 유경수 여사가 서거하시고 서거하시죠. 그 다음 해에 서거 1주기 예. 사진전, 추모 사진전이 열려요. 예. 그 사진전의 실물을 기획하세요. 아, 아버지 조순재 네네, 씨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능력이 좀 있으신가 보죠?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그 이원우 국무부 장관 비서관을 하셨고요.
아하, 정치 쪽에 이렇게 관계를 좀 하고 있었네요, 그러면. 그리고 이제 아버지 30살 때 국회의원 출마하셔갖고 떨어지셨죠. 서대문 갑구로. 오. 그리고 이제 그 전에는 그러면 그 거기 관광 김상현 의원이 있는 그쪽 지역 어딘데요, 거기가? 그 당시에는 김재광 씨가 김재광 됐죠. 씨. 네. 아하. 그럼 아버님 조순재 씨께서 꽤 이렇게 사회 활동에 적극적이시고 예, 정치권에 그렇습니다. 관계 가까이 계셨었고 네네. 직접 30살 때 국회의원 출마까지 하셨었고. 네네. 그럼 꽤 이렇게 기획력이나 활동성이 뛰어났던 분이시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 때문에 저희 할머니의 적극적인 개입 요구에 의해서 아하. 아버지가 이제 그 추모 사진전을 처음 기획을 하세요. 75년도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구하러 이제 외신들 보도 사진을 구하러 이제 미국도 가시고